256. 5장 한국으로의 이전. 한국 대사관에 오래 머물 생각은 없었습니다. 사실 짧은 기간 내에 더 중요한 다른 직장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해고된 순간부터 제 폴더에는 미국 내에서 취업할 수 없다는 내용의 편지가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미국에서 강연을 하면서 몇 차례 돈을 받긴 했지만 코리아 257. 소사이어티에서 제의가 들어온 것을 제외하고는 말 그대로 미국에서 일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마치 진지한 의도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2006년 뉴욕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다른 미국인들과 함께 강연을 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행사 콘셉트는 제가 구상했고 초기 기획안도 제가 썼지만 그 이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문화원 이 원장이 코리아 소사이어티와 연락을 주고받았고 도널드 그레그 회장도 제 사건에 관심을 가져준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아버지가 예일대에서 사업가로 일하면서 CIA와 인연을 맺은 룸메이트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예일대 출신인 제임스 릴리 전 대사와 도널드 그레그 등 한국계 인사들을 잘 알고 있었죠. 이 친구도 저에게 좋은 말을 해줬던 것 같아요. 잭 홀도 예일대 출신으로 그레그의 가족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레그는 제 사건에 동정심을 갖고 있었고 불공정한 일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나라의 혼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인질 무기 거래의 주역이자 CIA 정치에 냉소적이었던 그레그에 대한 환상은 없었지만 개인적으로 그가 저에게 한 말에서 어떤 진정성을 느꼈고 그 누구보다 사려 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레그는 훗날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비판이 진보 언론조차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게 되자 무언가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에 대해 분명 혐오감을 갖고 있었고 저를 돕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258. 하지만 그는 2007년 이후로는 제 이메일에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제가 한국 대중문화에 대해 강연한 내용이 워싱턴 DC까지 소문이 나면서 그레그는 2004년 이후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저를 코리아 소사이어티에 채용할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2주 후 코리아 소사이어티 직원 중 한 명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 취업을 제안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의 모호하고 불안정한 근무, 혜택도 없는 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2차례 전화 통화를 하고 몇 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았지만 그 제안이 진지한 제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맨해튼의 유명한 코리아 소사이어티 사무실에서 일하면 연봉이 일리노이 대학에서 처음 받던 연봉보다 약간 적었고 한국 대사관에서 받던 연봉과 거의 비슷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전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8년 동안 교수로 재직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고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중책을 맡을 자격이 충분했는데도 마치 갓 대학을 졸업한 사람처럼 대우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많은 친구들이 미국 친구들보다 훨씬 더 열정적으로 저를 위해 자리를 찾아주었습니다. 2006년 봄 고려대 학교의 테뉴어 트랙 교수직의 면접을 보러 한국에 가자는 제의를 받았을 때 일종의 돌파구가 열린 것 같았습니다. 이 제안은 저에게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한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동시에 저는 처음부터 259. 이 제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고려대 총장은 국제화를 위한 캠퍼스 차원의 노력의 일환으로 더 많은 외국인을 채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중 외국인을 뽑는 자리가 바로 국문과 교수 자리였습니다.
저는 발표를 준비하고 면접을 보러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기묘한 경험이었습니다. 워싱턴 DC의 정책 서클에서 한국 문학에 대해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었지만 한국 문학부서에서 일하기 위해 면접을 본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평생 한국 소설을 대여섯 권 읽었을 뿐이고 현대 작가 이름도 몇 명밖에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 문학을 영어로 소개하는 일을 할 사람이 없다면 제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는 가르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차라리 관리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일리노이 대학에서 가르치는 일은 제게 악몽과도 같았고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약 14명의 국문과 교수님들 앞에서 소설가 박지원에 대해 한국어로 약 50분간 발표를 했습니다. 몇몇 질문은 사려 깊고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박지원에 관한 주요 학자들의 이름을 알고 있는지, 이 분야의 중요한 연구를 알고 있는지 등 저를 깎아내리려는 교수님 두 분이 계셨어요. 저는 제 자신을 변호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제가 그 직책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지만 만약 저를 채용한다면 국제적인 홍보 활동을 도울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260. 질문은 10분 동안 계속되었고 회의는 종료되었습니다. 저는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강연은 했지만 저녁 식사에 초대받지 못한 첫 면접이었어요. 나중에 교수 중 한 명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의 말을 통해 교수들이 저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제가 한국어를 배우려는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오히려 총장이 국제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저를 강제로 데려가려 한 것에 분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면접도 실패를 각오한 면접이라는 느낌이 들었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성공에 가까워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을에는 구체적인 두 가지 제안이 들어왔고 어떤 의미에서 제게는 매우 다른 두 가지 미래를 제시했습니다. 제 친구 브루스 백톨 해병대 사관학교에서 퇴역한 해병대 교관을 통해 한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밤늦게까지 한국인과 결혼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다른 문제들에 대해 자주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종의 친구였고 그가 북한에 대해 쓴 글에 반드시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기본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2006년 국방대학교의 한 수업에서 졸업식 연사로 초대받은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군대에는 저를 가끔씩 만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던 그룹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국무부 사람들보다 제가 만난 군인들을 더 좋아했는데 왜냐하면 저는 261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군인들을 가끔 만났지만 국무부에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브루스가 해병대 사관학교에 교수 자리가 있고 제가 그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레리 윌커슨도 도움을 준 것 같지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동아시아의 안보에 대해 강연했는데 기후변화와 현대 정치에 대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해외의 여러 더러운 전쟁에 깊이 관여한 하드코어 군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싱크탱크의 사람들이 종종 그러지 않았던 방식으로 저를 상당히 환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대학이나 싱크탱크, 비정부기구, NGO도 제게 일자리를 제안하지 않았는데 왜 해병대학이 먼저 제게 일자리를 제안했는지는 추측하지 않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3개월 동안 실직 상태였을 때 CIA에서 일자리 제안을 받았을 때와 상황이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직책을 꿈의 직업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군인들과 함께 일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피할 수 있다면
그 시스템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래 지속될 것 같지 않은 대사관 근무보다는 더 좋은 기회인 것 같았어요. 제가 브루스에게 편지를 써서 한국에서 다른 일자리를 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대사관 측에서 저에게 제안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262. 2006년 워싱턴 DC에서 만난 한국인 중 가장 충실한 친구 중 한 명은 내무부 고위 공무원인 최민호 씨였습니다. 그는 저보다 몇 살 위인 사려 깊은 사람으로 저를 알아가는 데 시간을 할애했을 뿐만 아니라 제 가족을 알아가는 데도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워싱턴의 여러 사람들을 소개해줬고 그는 매우 고마워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절친한 친구였던 이완구 전 총리가 2006년 6월 충남도지사에 당선되자 최 회장은 저에게 고문으로 일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게다가 두 사람 모두 대전에서 큰 포부와 인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꼭 해보자는 결심이 섰습니다. 이완구 전 총리는 잠시 국무총리까지 올라갔지만 각종 스캔들로 인해 사퇴해야만 했습니다. 2006년 여름 시민저널리즘 콘퍼런스 참석차 서울을 방문했을 때 최민호 기자는 이완구 도지사 당선자와 짧은 만남을 위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대전으로 KTX를 타고 내려가자고 했다. 흔쾌히 동의했고 3시간 만에 일제강점기 석회암을 잘라 만든 건물인 대전 충남도청 정문에서 만났습니다. 넓은 도지사 집무실에서 이완구, 최민호 두 분과 마주 앉아 글로벌 충남을 향한 야심찬 계획에 대해 꽤나 즐거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두 분은 제가 하루빨리 함께 일하길 간절히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약 10년 동안 진보 정치인보다 보수 정치인들과 더 많이 교류하게 된 것은 그때부터였습니다. 그 이유를 아는 척하지 않겠지만 몇 가지. 263. 기본적인 요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보수주의자들은 더 실용적인 사고를 합니다. 그들은 내가 미국의 법치를 위해 어떤 정치적 싸움을 벌였는지에 대해 덜 신경을 썼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내 이름과 인맥, 기타 무형의 자산을 이용해 충남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일을 해내길 원했다. 자유주의 정치인들은 자신들을 곤경해 빠뜨릴 수 있는 버릇없는 미국인을 건드리는 것을 훨씬 더 주저했죠. 한국의 진보적인 정치인들은 인맥 활동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지와 환경 문제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특정 분야의 외국인들은 고액 연봉을 받고 엘리트들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일의 성격상 엘리트주의적인 측면이 많았고 나중에 한국인들이 위로부터의 국제화에 대해 주저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어딘가에서 어떤 형태로든 일자리를 찾으려고 노력 중이었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똑같이 헌신적이었다면 저임금 일자리라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정의를 위해 일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죠. 아내와 가족, 친한 친구들, 그리고 저 사이의 가치관 차이가 이 이야기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며 정부 요원들이 명령에 따라 저에게 행한 일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일입니다. 그 후 6주 동안 최민호는 제 직책과 연봉에 대한 논의를 중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선 고문으로 받는 264. 수입이 제 생활비를 감당할 만큼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총재는 저에게 대전 우송대학교의 신설국제학교인 솔브리지대 교수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교수직에 대해 거짓말을 했고 나중에 교수 겸 학장이라고 적힌 명함을 받았지만 사실 저는 강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급여는 워싱턴 DC에서 받던 급여의 2배에 달했습니다. 기술적인 이유로 급여의 일부를 받지 못했지만요. 숙소와 사용할 자동차도 제공되었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이 세계적인 수준의 국제 프로그램이 될 것이며 제가 책임자가 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게 계획이었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들은 제가 어떤 협상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하버드와 예일대에서 훈련받은 교수진이 있다는 것을 내세워 더 큰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 저를 먼저 데려오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워싱턴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점쟁이는 당시 한국으로 가는 것이 실수라고 조언했습니다. 최 회장은 점쟁이 2명과도 상담했습니다. 한 명은 한국에 가는 것이 실수라고 했고 다른 한 명은 잘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무렵에는 아내가 믿었던 점쟁이가 너무 많은 일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특별히 겁을 먹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2년간의 정교한 로비 활동과 워싱턴의 굵직한 행사에도 불구하고 제 능력과 경험에 걸맞은 진지한 제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도 분명했습니다. 저는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신분이 실제로 265 교수가 아니라는 사실과 그들이 약속 한 전체 급여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아마도 더 주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워싱턴에서 저에게 미래가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취직했을 것입니다. 한 달 동안 혼자 일하면서 어떤 일인지 알아봤어요. 작은 아파트를 제공해 주셔서 도지사 집무실과 우송대학교를 오가며 시간을 쪼개서 일했어요. 아내는 한국에 오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았어요. 사실 저도 한국에서 몇 년 이상 머물고 싶지 않았지만 상황은 전적으로 제 손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한 달 후 내린 결론은 워싱턴보다는 대전에 더 많은 잠재력이 있다는 것이었는데 물론 당시에는 한국어를 잘 몰랐고 한국에 광범위한 네트워크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말이죠. 하지만 한국에서의 활동에는 제약이 있었지만 향후 12년 동안 분명해지겠지만 미국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분명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미국을 떠나는 고통스러운 과정과 그로 인해 저와 아내, 그리고 나중에 2 자녀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대가가 컸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송대학교 2007에서 2011년와 이후 경희대학교 2011에서 2018년에서의 활동은 대부분 교육, 대학 행정, 지원, 국제교류와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한 일의 전부를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공적이었고 어떤 면에서는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그중 이 책과 관련된 일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266 2007년 4월에는 아내 승은 아들 벤자민 6세, 딸 레이첼 3세과 함께 대전에 내려와 우송대학교와 충남도에 도움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매일 아침 북쪽에 있는 아파트에서 버스를 타고 내려와 넓고 텅 빈 사무실에 앉아 브로셔를 수정하고 교수진을 모집하고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 대한 제안을 하고 기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그곳에 있는 몇 달 동안 솔브리지의 성격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솔브리지는 국제학교가 아닌 비즈니스 스쿨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솔브리지의 총장으로 영입하고자 했던 2 사람이 국제관계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국제관계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지만 그 결정은 일찌감치 내려졌고 2007년 5월경에 그 결정이 내려진 후 제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적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비즈니스 스쿨을 운영할 수 없었고 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적대감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스쿨에서 가르칠 자격이 없었습니다. 솔브리지 건설을 돕는 일보다 지사님을 위한 일이 더 흥미로웠지만 6개월 만에 지사님의 오랜 후원자이신 우송대학교 김성경 이사장님께서 제가 주로 대학을 위해 일하고 가끔씩만 지사님 집무실에서 일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과 함께 일본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관광과 다문화 교육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지사실에서 제 역할은 서서히 줄어들었습니다.
267. 동시에 저는 솔브리지 국제학교, 훗날 솔브리지 국제경영대학원에 새 학장을 영입하는데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당시 우송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보안학 전문가 2명을 이 학교에 학장으로 영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헤드헌터를 통해 클린턴 정부 시절 대북 협상의 핵심 인물이었던 고위 외교관이자 교수인 로버트 갈루치에게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갈루치가 요구하는 조건이 너무 높았고 우송은 이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다 동북아 비핵지대에 대한 사려 깊은 제안을 한 아시아 안보 전문가이자 일본인 여성과 결혼한 조지아 공대의 존 앤디콧 교수를 만나게 됩니다. 저는 워싱턴 DC에서 앤디콧을 여러 번 만났고 그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인상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잘 맞았고 저는 그가 우송으로 오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습니다. 한국에서 모든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몇 주 만에 대사관, 나아가 워싱턴 DC의 억압적인 환경에서 벗어난 후의 행복감을 회복하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저명한 학자들은 과거에 긴밀한 교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만나기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사무실에 전화하고 연구조교와 통화하고 심지어 편지를 써서 보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도 있었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전에서 4년 동안 컨설팅과 돈벌이를 위해 저에게 제안된 기회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서 그 한심한 동화 같은 이야기는 268 빼고 싶습니다. 친구 소유의 회사를 컨설팅하거나 새로운 회사를 창업하거나 한국에 투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어떤 프로젝트 등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저에게 다가온 사람들이 말 그대로 수백 명에 달했습니다. 그중 공짜 커피 한 잔이나 가끔 공짜 식사 한 끼를 제외하고는 제가 실제로 받은 것은 5% 정도에 불과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처음에는 솔직히 한국에서는 상황이 다를 것이라고 믿었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수백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비즈니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국의 잠재적 투자자 또는 해외에 있는 한국 투자자의 니즈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3년 정도 지나자 사업으로는 제게 더 이상 커리어가 없고 미국에서 겪은 엄청난 손실을 만회할 방법도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글쓰기와 연설이라는 두 가지 활동에 정착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교수 이외의 활동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 당시 교수직을 영원히 포기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과 인맥을 갖추고 있었고 제가 직면한 문제들을 단순히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측면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저에 대한 의심과 고도의 블랙리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컨설팅 기회를 얻기 위해 큰 수고를 아끼지 않다가 갑자기 제안을 철회하는 일부. 269. 한국인들의 이상한 행동을 보면 제 활동을 제안하는 권고가 꽤 노골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처음부터 한국어와 영어로 한국에 관한 흥미로운 책을 쓰기 시작했어야 했는데 제안만 하고 실제로 실행된 것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글쓰기뿐이었죠. 두 가지 짧은 예외가 있었습니다. 해외 진출을 위해 저를 컨설턴트로 고용한 건설회사가 있었는데 6개월 동안 한 달에 2,500달러 정도의 보수를 지급했습니다. 대전의 비싼 국제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교육시키느라 수입의 대부분을 지출하고 있던 저를 안타깝게 여긴 지인의 권유로 성사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대덕 연구단지의 해외 진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대덕이노폴리스로부터 해외 진출에 도움을 준 대가로 9개월 정도 비슷한 액수의 보수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는
당시 강계도 원장님과 제 사건에 깊은 관심을 갖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신 전직 관료 한 분의 각별한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존 앤디콧이 우송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고 초기의 제도적 문제들이 해결된 후 저는 그들에게 훨씬 덜 중요해졌습니다. 그들은 저를 소중히 여기고 하버드와 예일대 졸업생인 저를 홍보했지만 제가 회의에 참석하거나 사람들이 새로운 솔브리지 비즈니스 스쿨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도록 설득하는데 저를 고용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270. 관계가 꽤 잘 풀린 적도 있었지만 긴장감도 있었어요. 우송대 교수들 중에는 경영대학원 교수도 아닌 제가 너무 많은 급여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고 여행이나 취업이 자유롭지 못한 저를 이용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저로부터 충분한 가치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저는 제가 무자비하게 착취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송대학교에 대한 평판은 땅 투기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대학으로 승격했지만 교육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부족한 사립고등학교라는 다소 비참하고 소극적인 기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가르쳤던 평범한 한국인 학생들, 즉 철도 행정과 공학을 공부하는 노동자 계급 출신의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또한 몇몇 유학생들과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친한 친구를 사귀기도 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중 몇 가지 놀라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려 깊은 교수님들도 계셨는데 그분들 중에는 혁신의 천몇 년 동안 솔브리지에서 일하게 된 분들도 계셨죠. 무엇보다도 환경이 저를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일리노이 대학이나 워싱턴 DC에서 동료들이 저의 정치적 문제가 자신들의 문제가 될까 봐 저를 멀리했던 것과 달리 우송대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대해주었습니다. 대전에서의 모든 모험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었던 것은 카이스트를 중심으로 한대덕 연구 클러스터에서 일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부터 서울 예일 클럽에서 활동하는 분들과 친해지려고 271. 노력했는데 대전에 거주하던 두 분의 정회원이 있었습니다. 두 분 모두 대덕 연구단지에서 일하고 계셨죠. 그중 한 명인 김원준 씨는 저와 비슷한 또래의 기술혁신 분야 교수였는데 저와 여러 차례 만나서 연구단지가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설명해주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셨어요. 대전에는 아직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세계적 수준의 연구 클러스터가 있고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종류의 프로젝트였고 일리노이 대학교 공과대학에서 했던 일과도 약간 비슷했습니다. 김원주는 대덕 이노폴리스 직원 김경재 씨를 소개해줬고 2007년 겨울이 끝날 무렵인 다음 주에 김경재 씨와 점심 식사를 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김경재는 매우 예의 바르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고 제가 대전에 있는 동안 내내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대덕 연구단지의 국제화와 국제회의 개최를 위한 정부의 지원은 있었지만 출연연과 카이스트의 국제교류는 출연연과 카이스트가 자체적으로 담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경재 이사장이 대덕 연구단지에 있는 모든 정부 출연연구기관 부원장들의 명단을 주었고 저는 열심히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모든 분들께 제 소개와 함께 연구원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15분 중 6분이 답장을 주셨고 저를 만나겠다고 하셨어요. 그중 4명은 저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272. 약속했습니다. 1년 만에 저는 모든 연구소와 상당한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각 연구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연구소의 관리자는 누구인지 체계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국제화를 위한 노력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했고 이를 위한 자금 지원의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당시 양지원 부총장을 비롯한 몇몇 뜻 있는 교수님들이 저를 카이스트 교수 후보로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카이스트의 국제화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은 분명했지만 저처럼 이공계 박사 학위가 없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
노력을 통해 작은 규모의 문화기술학과의 인문학 교수로 채용되는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극복해야 할 몇 가지 도전이 있었고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더 이상 교수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7년 동안 교수로 일하면서 최악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터무니없이 낮은 급여를 받았어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강하게 느꼈고 교수라는 지위와 터무니없는 임기, 압박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에서의 일은 흥미로운 기회였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카이스트 교수님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교수님들은 카이스트가 한국 최고의 공과대학이고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얻기 위해 온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하셨죠. 273. 물론 저는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고 면접 후 몇몇 교수님들이 제가 그 자리에 충분히 관심이 없어 보인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도 있었습니다. 카이스트는 테뉴어 트랙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고 다시는 쓰지 않기를 바랐던 학술지 논문을 써야 했습니다. 크고 중요한 학교라는 이유로 더 까다롭게 요구할 것이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테뉴어를 거부할 수도 있었죠. 그런 근무 환경은 저에게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제한된 급여와 복리 후생이 우송보다 적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열정을 잃었습니다. 지원과 관련해 후속 조치를 취해야 했지만 전화도 하지 않았고 그쪽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당시 한국에서 주로 교수로 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카이스트에 취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제대로 된 기관 자격증을 취득해 입지를 다지는 기회로 삼았을 것 같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 대학 서열이 미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또한 대덕 연구단지에 대한 책을 영문으로 써서 국내외에 알리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수직을 그만둘 수 있다고 생각했고 단순히 학술지 논문을 쓰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운영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앉아서 학문적 글쓰기에 몰두할 수 있으려면 몇 년이 걸릴 것 같았습니다. 274. 우송대는 자신들의 정당성을 높일 수 있는 잠재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대덕과의 교류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등록금으로 돈을 벌고 대학 주변에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출할 돈은 많았지만 다른 교육기관과의 유대관계는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존 앤디콧이 조지아 텍과 2 더하기 2 공동학위 프로그램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을 때 그것이 그들의 관심을 끌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그들에게 큰 매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했던 유명한 활동들도 김성경 회장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앤디콧이 11년 동안 우송에 머물면서 학교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는 않았지만 젠디콧 학교를 설립한 것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저에게는 전혀 흥미가 없는 게임이었어요. 4년 내내 여러 방면으로 우송대를 도왔지만 앤디콧이 그들이 찾던 자산이라는 것이 증명되면서 허니문은 끝났다. 개인적으로도 그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만남과 인사, 활동을 즐겼고 조지아 공대에서 은퇴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커리어에 대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현대건설 대표이사를 지낸 이명박은 대통령에 당선된 후 노무현 정부의 많은 정책을 후퇴시켰습니다. 거리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지만 많은 국민은 그의 친성장 수사에 현혹되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녹색 성장이라는 용어를 내세우며 환경 친화적인 경제 계획이 국정 운영의 중심이 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저를 포함해 이 구상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 세금을 들여 대규모 골프장을 건설하고 강과 하천 곳곳에 275 콘크리트를 쏟아부어 엉망진창을 만드는 계획으로 변질되어 아직까지도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녹색 성장에 대한 초기의 관심은 저에게 한국에서의 첫 번째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녹색 성장이 발표되기 직전에 친구인 존 페퍼가 대전을 방문했는데 당시 우리는 둘 다 한국의 녹색 경제 수용 가능성에 대한 기사를 썼습니다. 제가 공동 집필한 기사에서는 대덕 연구단지의 첨단 기술과 과학 연구를 활용해 대전이 모범적인 생태도시가 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수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보면 환경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의 잠재력에 대해 상당히 순진했던 것 같고 제 아이디어가 대부분의 연구자들의 우선순위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로 제안서가 나왔을 때 이미 알고 지내던 연구자들을 포함해 많은 분들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전시청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우송대 유혁종 교수의 도움으로 연구자, 공무원 등을 모아 대전환경포럼, 후에 대전녹색성장포럼으로 명칭 변경을 결성했고 제가 공동대표 양지원 카이스트 부총장과 함께를 맡게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았고 대전이 어떻게 하면 친환경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며 거창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대전은 변한 것이 거의 없고 선도적인 친환경 도시가 되지도 못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 환경 포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거의 276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저는 인정을 받았고 앞으로 귀중한 인맥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6개월 정도는 상당한 주목을 받았고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우리가 제안한 내용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래 연구비 지원은 카이스트 등 다른 곳으로 갔지만 저에게는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제가 초청 연사로 나간 유명 학회도 몇 차례 있었지만 후속 조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한국에 머무는 동안의 전반적인 흐름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번도 없었던 한국에서의 짧은 관심은 곧바로 사라졌습니다. 대전 환경 포럼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대전과 일본 스쿠바 연구 클러스터, 베이징 칭화대 주변 연구 클러스터, 팔로알토와 스탠퍼드대 간의 에코시티 동맹을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칭화대와 스탠퍼드대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양 부총장과 제가 두 곳을 모두 방문하는 등 최종적으로 대전과 스쿠바, 중국 심천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글로벌 협력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고 저는 제외되었습니다. 대전, 선전, 스쿠바에서 3차례의 국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저는 심천과 스쿠바에서 열린 행사에 초대받지 못했고 그때부터 프로젝트는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동안은 뭔가 큰일을 앞두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2010년에 부산대학교에서 교수직을 제의받았는데 당시에는 받아들일 생각이었지만 대전에서 유망해 보였던 활동과 멀어질 수 있었습니다. 277 아내가 부산으로 이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아내는 여전히 제가 어떻게든 미국에서 다시 고용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결국 그 자리를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대덕 클러스터에 있는 연구기관에서 실제 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았고 우송대학교가 연구기관에 대한 일반적인 적대감이 없었다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대전에서 유일하게 인류 연구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학생들이 그 연구기관들과 교류하고 실질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면 엄청난 이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 프로그램이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논리는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우송대에는 나름의 우선순위가 있었고 강력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그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처음 맡은 프로젝트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KRIDB에서 1년 동안 진행한 국제화 전략 연구였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2008년 카이스트의 MIT 출신 서남표 총장이 새로 부임했는데 그는 지극히 정치적이고 부패한 행정가로 나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지만 대전을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자는 공통의 관심사로 가끔 이메일을 주고받곤 했다. 서남표는 제가 카이스트 교수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했지만 그 제안이 너무 미약해서 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278